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의 포석 ING 시간입니다. 현대바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포석 중에 하나는 중국식 포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식 포석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포석이 미니 중국식 포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니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니 중국식 소목으로 되어 있는 포석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정통 미니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니 중국식을 펼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백이 걸쳤을 때 날일자를 해서 이 정석이 벌어졌을 때 백이 조금밖에 벌릴 수 없다는 것이 백에게는 큰 단점이 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되죠. 이 돌이 없다면 백이 2칸 또는 3칸까지 이렇게 벌릴 수가 있는데 흙이 미리 온 수로 인해서 한 칸밖에 벌릴 수 없다는 것이 백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 중국식일 때 백은 바로 이렇게 걸치는 것보다는 우변을 갈라치는 수를 많이 두겠고요. 최근에는 갈라치는 수도 두지만 이렇게 바로 걸치는 수도 많이 둡니다. 자, 이 걸치는 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니 중국식에서 갈라치는 모양에 대해서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이 가장 먼저 나왔을 때는 19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초반에 이제 미니 중국식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때 가장 최초의 이수에 대해서 대응한 사람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3칸을 벌리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자, 이때 이제 백이 2칸을 벌려야겠고요. 자, 초창기 때는 모든 기사들이 날일자를 해서 이 2점을 압박을 했습니다. 자, 이때 백이 이렇게 미는 거는요, 치받게 되겠고요. 다음에 날일자를 하면, 자, 여기서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차렷을 하는 수가 좀 둔탁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해 보이는 수 같기도 하지만 이 차렷이 이 모양에서는 무척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다음에 백이 이렇게 지키면 흙은 날일자로 상변을 지키면서 상변 쪽에 굉장히 큰 모양을 형성을 했고요. 원래 이 미니 중국식의 약점 중에 하나는 이쪽 침투를 했을 때 흙이 간격이 넓다라는 것인데요. 이 날일자로 집도 지키면서 상변에 약간 약한 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보강이 됐다. 흙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포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큰 집을 지어주기가 싫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깨 정도로 짚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인데요. 자, 이쪽은 이제 논외로 치고요. 우변의 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의 백은 흙이 여기를 째게 되면은, 자, 이렇게 두는 건 흙이 다음에 나가서 이 한 점이 패석이 되기 때문에 백이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백은, 자,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자, 이걸 나가게 되면 끊을 수밖에 없죠. 자, 다음에 이제 백이 보통이라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흙이 이쪽을 밀고 나가서 여기 나와 끊는 수법도 있고 중앙의 백도 바쁘고 상변의 백도 이제 물론 이 모양은 아니겠지만 조금 다른 모양이 되겠지만 상변의 백도 약한 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것은 백이 약한 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이 싸우기 힘든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은 흙이 차렷을 했을 때 상변 지키는 것과 우변 째는 것이 우변을 공격하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이 불만족스러운 진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개발한 수는 미는 수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여기를 날일자를 했는데요. 이 모양도 역시 초창기 때는 자, 백이 밀었을 때, 날일자를 했을 때 흙은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이 찌르면 자, 여기를 막고요. 다음에 늘게 되면 이제 끊는 게 워낙 아프죠.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옛날에는 여기를 밀었습니다. 집으로 크다고 보고. 하지만 이 들여다본 수가 워낙 아프죠. 다음에 나와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고 한 칸을 떼게 되면 상변의 흙의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흙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흙이 약간이라도 우세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백이 다음에 개발된 수가 밀지를 않고 날일자를 하면 상변의 폭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면서 자, 이 간격이 제법 넓죠. 자, 이렇게만 되더라도 백이 침투하기가 좀 어려운데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자, 여기를 들어가게 됐을 때 백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날일자가 느려 보이지만 한 수의 값어치가 있어서
상변도 견제하면서 침투를 하기 때문에 백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이걸 좁혀가지고 두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역시 날일자가 워낙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백이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된 수는 여기를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수인데요.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사죠. 조치훈 구단과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여기를 놓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밀고 백이 찝고 다음에 끊기는 단점 때문에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때는 날일자를 해도요. 흙이 다음에 여기를 둔다고 하더라도 이 째는 게 여기 미리 들어간 수로 인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나중에 잼을 당하더라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이 모양 자체가 백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백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긴 있었는데요. 자, 이때는 백도 그냥 우상기를 젖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하나 젖혀야겠죠? 그때 백이 꽉 있게 되면 이젠 여기를 끊길 수가 없는 노릇이죠. 예, 여기를 둬야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젖히고 늘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칸을 떼면 물론 이 백돌 한 점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흑돌도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죠. 이 간격이 워낙 좁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백도 우상기 쪽에 어느 정도 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백도 둘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끊는 사람도 있는데요. 끊는 거는 이제 밀어서 조금 달라지죠, 이야기가. 자, 바로 이쪽을 젖히는 건 두 점 축으로 잡히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백은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해두고 자, 이렇게 되면 그때 이렇게 젖히면 이제는 축으로 잡힐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흙도 이제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요. 다음에 백은 이제 늘어서 살아야겠죠. 그때 흙은 그냥 맞기에는 여기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하나 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백도 하나 꼬부려야죠. 여기는 꼬부리지 않으면 선수로 막히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자, 그리고 꼬부리면 그때는 흙도 이제 입구자를 하나 하고요. 다음에 백이 이제 중앙 쪽으로 탈출하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자, 여기까지만 두더라도 흙은 이제 물론 기는 집이 어느 정도 이제 백이 확보를 했지만 우변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이 백돌 넉점을 계속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형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굳이 이렇게 젖혔을 때 끊을 필요 없이 먼저 우상기를 젖히고 젖힐 때 잇고 자, 이렇게 이을 때 젖히고 밀고 나가서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서 위로 막는 것도 사라졌죠. 요즘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수법이 이제 이쪽을 막는 건데요. 자, 이쪽을 막는 거는 나중에 좀 변형된 형태에서도 자주 나오죠. 미니 중국식에서 한 발 더 오른쪽으로 가는 수법이 나오면서 유행을 더더욱 탄 수가 이 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변 쪽으로 한 칸 더 저쪽 좌상기 쪽으로 갔을 때는 백도 이제 여기를 나오고요. 이쪽을 막으면 바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쳐서 나가는 거는 다음에 막히는 게 선수가 너무 아프죠? 여기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밀어주는 자체로 백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늘기만 하더라도 흑돌 두 점이 워낙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전형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바둑격언에 뒷수레를 밀어주지 마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형태가 전형적으로 뒷수레를 밀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뒷수레를 밀어주는 건 흙의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핵마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뒷수레를 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은 핵마이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백이 나가게 돼서요. 다음에 한 칸 뛰는 것이 이때 기본 맥점인데 자, 여길 막으면 이어야 됩니다. 자, 이때 도망가게 되면 이 흑돌이 확실하게 살지를 못했죠. 물론 백이 이렇게 밖에 쪽에서 막을 수는 있겠지만 바깥쪽에서 막더라도 결국 이 흑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흑이 전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바로 막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확실히 달라지죠? 한 칸 더 멀리 있는 건 치받고 젖혀서 백이 상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젖히더라도 바로 흙이 젖혀서 백이 상변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백의 입장에선 불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간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정통 미니 중국식이면 백이 밀었을 때 흙이 바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미니 중국식에서는 백이 밀었을 때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한 칸 더 우상기 쪽으로 가 있는 변형 미니 중국식일 때는 백이 밀 때 막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쪽을 끊으면 단수 치고 한 칸 띄어서 백을 제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흙도 막지를 못하고 느는 정석이 생겼고요. 늘었을 때는 백도 이제 여기를 하나 찌르고 이제 막을 수밖에 없죠. 자, 그때 여기를 하나 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역시 이쪽으로 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술에는 밀지 마라 라는 말에 아주 적합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흙이 좋지 않습니다. 흙은 이렇게 둬서는 절대 안 되고요. 물론 이 정석에서도 그렇지만 보통의 형태에서도 이렇게 뒤를 밀어주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나와 끊으면 흙은 옆으로 단수를 쳐야 됩니다. 자, 이때 백은 이제 나가서 튀워서 버려야 되겠고요. 막을 수밖에 없고. 자, 이때 입구자, 요것도 또 중요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상변을 두는 거는 한 칸을 띄어서 이거는 백이 걸렸죠. 흙이 걸렸죠. 흙 석점이 지금 그냥 살 수는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이상해졌습니다. 자, 흙은 여기를 둬야겠고요. 다음에 백은 이쪽으로 호구 치고, 자, 여기서 그냥 막는 건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제 외길 수순으로요.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걸 두면 여길 나가야 되겠고요. 여길 두면 나가야 되겠고요. 이걸 두면 이제 백이 여기 미는 것까지는 선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나가면 문제가 생겼죠? 자, 이렇게 치는 거는 단수를 쳐서요. 다음에 나가더라도 백이 여길 꼬부리면 자, 여기도 축이 되죠? 잡아야 되는데 자, 이걸 두면 여길 나오더라도 회돌이 축이 됩니다. 자, 따내더라도 뒤에서 보면 회돌이 축으로 잡히게 되죠? 흙이 안 됩니다. 자, 흙은 이제 이런 걸 단수를 치고 이걸 쳐서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이 모양은 물론 이 흙이 백돌 5점을 잡긴 했지만 바깥쪽을 전부 선수로 봉쇄를 당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쪽에서도 활용을 당하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백이 호구를 쳤을 때 그냥 맞게 되면은 바깥쪽을 끊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바깥쪽 끊겼을 때 기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막는 것이 아닌 이렇게 빈 삼각을 하는 것이 정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치고 있고 느는 것까지가 기본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석에서 중요한 점 하나는 이 우상기의 뒤처리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이 우상기는 백이 껴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때 그냥 꽉 있는 건 넘어서 안 되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젖히는 것이 좋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백은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물론 백이 한 점을 잡고 사는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점을 제압당하고 이렇게 하면 살기는 사는데요. 자, 반대로 이제 흙이 젖히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붙인다던가 해서 이 백도를 계속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모양은 초반에는 백이 여기를 하기에는 워낙 작은 자리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잘 둬서는 안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중반 이후에 종반 끝내기 가서는 이 붙이는 수가 큰 끝내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기회를 봐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요. 일선을 젖혀서 잡으면 이제는 깔끔하게 우상기를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형태의 결과는 흙이 막으면 나와 끊어갖고 흙백 간에 서로 충분히 둘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석이 전부 진행된 다음에 이 간격이 워낙 넓어서 백이 침투를 했을 때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붙인다던가 해야 되는데요. 붙였을 때 백이 3, 3을 들어가면 이 백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를 호구를 치는 거는 한 칸을 띄어서, 물론 이 백도는 한 점 잡히긴 했지만 원래 흑기에서 백이 귀를 먼저 점령을 했기 때문에 백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자, 그리고 반대쪽을 역시 이렇게 막는 것도 넘게 되면 다음에 있더라도 백이 이제 2선을 빠진다던가 또는 꽉 있는다던가 하면은 먼저 10집 가까이 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백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이쪽을 막는다고 해도 밀면 여긴 젖히는 정도인데요. 또 젖히고 늘었을 때 밀고 늘면 여기를 젖혀 있는 것까지. 자, 이렇게 젖혀 있게 되면 나중에 이제 끊고 한 점 잡는 게 크니까 흑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큰 자리를 두면 또 기본적인 포석이 되겠고요. 물론 이 우상기는 이제 어딘가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여기가 정리가 된 다음에 백이 침투를 했을 때 흑이 백도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세 칸 벌림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예, 이렇게 한 칸 줄였습니다. 자, 줄이게 되면은 백도 우변 쪽에서 침투하는 수는 없죠. 물론 나중에 이제 3, 3을 침투를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밑을 붙일 수는 있지만 우변 쪽에서 들어오는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을 때 들어오는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한 칸을 좁히면 들어오는 수가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수가 이제 눈목자로 한 칸을 줄이거나 또는 날일자로 한 칸을 줄이는 수도 있는데, 날일자는 나중에 이제 백이 우변에서 전투를 하다가 여기를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물론 뭐 1, 2, 2전은 아니지만 공격을 당했을 때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눈목자로 두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요 셋 중에 1등은 가장 많이 나오는 협공은 이 눈목자고요. 그 다음이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 세 칸인데, 이 세 칸은 나중에 백이 침투했을 때가 확실한 그 공격법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목자나 날일자를 많이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예전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눈목자를 바꿨을 때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뭐 2칸도 있겠고요. 눈목자 또는 3칸 이렇게 두는 기사도 있고요. 요즘엔 또 이렇게 하는 수법까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수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린 건 예전에 이렇게 뒀을 때 이게 왜 좋지 않냐 하는 건 이렇게 2칸을 두고요. 날일자를 하더라도 초창기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정석 중에 하나가 이 정석인데요. 이 정석이 없어진 이유는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날일자를 하는 거. 이 날일자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정석에. 이 날일자를 함으로 인해서 상변의 흙 모양을 어느 정도 이제 견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백이 우변을 침투를 하면 흙이 그냥 받기에는 이 흑도는 좀 외롭기 때문에 붙인다던가 해야 되는데, 이제 백은 그리고 나서 3, 3으로 이렇게 변신을 했을 때 흙이 탐탁치 못한 결과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좁히기 시작한 거고요. 이 좁힌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백이 이제 이정석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이제 좁혀지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막는 게 물론 있기는 있었는데, 백이 대응책이 이제 여기를 나와 끊으면 여기를 나와 끊어서 거의 외길인데요.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이거 막는 거는 단점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단수를 치고 있고 이어서 이거는 백이 꼭 좋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서로 호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백이 약간이라도 낮고, 물론 귀의 맛을 당장은 건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귀에 붙여서 반 정도 살아오는 수법이 있다. 이제 꼬리가 살아오는 수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학 쪽에서 세 칸으로 협공하는 수법이 눈목자나 또는 날일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니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창기 때는 흙이 세 칸으로 두는 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눈목자 또는 날일자로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